22대 총선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투표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서 승부처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영상 보고 패널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검사 독재라고 얘기했죠. 웃기지도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민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독재가 뭡니까?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게 독재입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대선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다시 상당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심이 본투표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저희에게 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주십시오. 네, 한동훈 위원장 투표 전 마지막 주말 캐스팅보터죠. 중원, 충청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야권을 향해 독재 세력이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막판에 조금 이렇게 열기가 뜨겁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 심판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본인들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독재는 지금 현재 정권을 운영하는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듣지 않는 게 독재다. 민심을 누가 안 들었는지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투표 전 마지막 주말 유세 충청권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까요? 그렇죠. 충청권의 28석 중에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8석만 갖고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복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 국회 완전 이전의 수혜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국회 완전 이전 정책이 좀 파급 효과가 있도록 부울경뿐만 아니고 예. 뭐 강원, 호남까지 파급효가 있는 중심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제 여당 핵심 중진이라 할 수 있는 나경원, 권선동, 윤상현 새 후보 잇따라 기자회견 아니면 SNS를 통해서 범야권 200석 저지해달라 취지의 호소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진들이 나서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섰다고 보시고 있나요? 저는 어쨌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정권 심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국회의원 선거다 보니까 국회를 심판하거나 평가를 해야 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국회의원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갇혔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읍소 전략을 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여러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중진 의원들은 세 분 다 출마하신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민주당 등이 했던 그 입법 활동 내용을 보면 국민 대다수를 위한 입법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입법 독재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절차 독재, 결과 독재.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이미 경험을 하고 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험치에 대한 떠올리게 해서 국회 심판에 실제 그 명분이 있는 이런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읍소, 그러니까 입법 독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자, 어저께 이렇게 중진들 회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상이죠.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당하는 대상은 마지막에 읍소하고 큰절하고 삭발하고 하면서 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줬다가는 또 속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네. 지난 윤석열 정부의 2년간의 국정 운영을 보면 민심에 과연 반하는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돌이켜보라 그것이죠. 예. 첫 번째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안으라고 했던 민심을 다 외면했고요. 네. 그다음 최승훈 상병 수사협에 대해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호주로 도피시켰던 부분들에서 지금 사퇴시켰지만 이게 과연 민심에 부합되는 부분이냐.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법을 받아라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예. 결국에는 민심에 반하는 정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권 심판 부분인데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읍소를 한다? 그럼 또 속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 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면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가를 하듯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힘을 달라는 거잖아요. 또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한번 실어달라는 것인데 이전에 눈물뿐만 아니고 단식을 했던 분도 계십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는 예. 그 단식을 왜 했냐? 명분은 뭐 정부의 정책을 기조변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실제는 본인의 방탄용으로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단식을 한 이유, 눈물을 흘린 이유를 좀 더 국민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오니까요. 네. 우리 두 패널도 아주 팽팽히 더 심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수도권 지역을 찾아서 막바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정권 심판론 강조했죠. 이 네.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우리가 숭배할 우상을 뽑았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배해줄 통치해줄 왕을 뽑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나쁜 짓 하면은 예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파초리로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엄하게 징계를 해야죠. 이쁘다고 옹냐 하면서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 왕을 뽑는 게 아니다라면서 현 정부를 향해서 아주 비판이 강하게 했죠. 살인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진다는 뭐 발언, 거친 발언 말고 전체적으로 저는 흐름에 대해서 저 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를 떠나서요. 저는 언어 자체가 사실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의 수위 정도를 떠나서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이 잘했는지에 대한 선거인데 예. 이게 정권 심판을 위한 저런 말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네.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네. 그런데 한편 보면요. 저거를 주어를 바꾸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본인도 해당이 돼요. 당대표를 뽑는데 왕을 뽑았습니까? 공천 과정을 보면 사실은 거의 친명 위주의 공천이 됐잖아요. 네. 선거 룰도 마음대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뽑아놨더니 왕을 뽑았습니까? 그 입법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희화하기 위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벌하지 않도록 그런 입법도 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를 위한 보편적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또는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입법을 하는 왕 뽑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한테 해당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 거죠. 예. 그것도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말의 수위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분이 저 말이 진짜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어제 민주당에서는 좀 험지를 꼽히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강남을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늘 어디든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각당의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강남을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된 적이 있는 곳입니다. 전현희 전 그렇죠. 의원이. 네. 그러니까 이 강남 사고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에 표를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 어떤 사전 투표에 의해서 반영됐다고 봤을 때, 네. 강남 이 강남 지역도 민주당이 흔들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여지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 부동층들이 좀 움직인다고 하면 네. 솔직히 강남에서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흐름상 익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를 좀 흔들러 가지 않느냐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여 이재명 대표의 이 삼겹살 인증샷 이걸 놓고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 유세 이후의 식사 장면과 또 한동훈 위원장 발언 이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것도 밥은 먹고 합시다. 자, 결집해야 된다.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소고기야.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글쎄 삼겹살을 네. 먹던 소고기를 먹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저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대표가 유세 이후에 SNS에 자신이 삼겹살을 먹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살 안 먹었는데 먹었다.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국민의힘은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삼겹살이 사실은 유세 대상이 되는 것이 좀 그러니까요. 어울리진 않는데 예. 삼겹살 값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취지는 몰라도 근데 어쨌든 논란이 된 이유는 뭐냐면 저거를 애써 국민의힘이 트집 잡은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삼겹살 먹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삼겹살 드신 거가 아니라는 이제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소고기 전문점인 거고 네. 그다음에 석쇠에 삼겹살 구워 드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조금 그 다른 화면에는 그 소고기 모양의 고기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에 올린 그 사진에도 나와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걸 삼겹살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나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공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처음이 아니고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일련의 행위들을 토대로 보면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믿을 만한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 이렇게 대응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고기 논란, 삼겹살 요거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도 이해는 하지만 그 거짓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짓말이 아니니까 대응을 안 했겠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추측이잖아요. 예를 들면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고기 전문점 가면 소고기만 팝니까? 네. 돼지고기도 팔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야, 한동훈 위원장 참 할 거 없구나 공격할 게. 삼겹살.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 선거 들어서 보면은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삼겹살에 대파에. 네. 그냥 모든 것들을 먹는 거가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공격하는 것들 되게 위치하고요. 거짓말하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거짓말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어떤 겁니까? 저는 거짓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작은 거를 가지고 공격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데 정권 심판 이런 걸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수준 낮은 수준의 그 어떤 선거 유세 공격 포인트 참 급하기도 급하고 할 게 없구나 이제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이 대표 지역구 계양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 여기서도 뭐 2조 심판 강조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계양을의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직관적인 단어 쓰는 것보다는 지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와의 토론을 보면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구체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인상을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인 많은 단어를 써가지고 국민께 호소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 본인 지역구에서는 재건축 단지 이름도 모르고 계신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 관련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계신다라는 점들이 네. 아마 상당히 드러난 토론회였기 때문에 예. 그 토론회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서울과 인천 격전지를 찾을 예정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김혜경 씨 재판이 있고요. 총선 전날인 내일은요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네. 있습니다. 글쎄 유세가 뭐 오가면서 유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좀 오늘이 마지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재판이 연결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하루 이틀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모리스크를 현 정부 들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검찰 수사 예. 그리고 기소를 통해서 재판까지 이르는 이 과정들이 예.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고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역과 야당 대표로서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겠죠. 왔다 갔다 이제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지금 거의 이제 선거가 D-2일 정도 사실상 남았다고 봤을 때는 네.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께서 이거를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잘 이끌어오지 않았냐라는 평가는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재판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겠으나 예.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야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치검찰 수사라는 핍박 같은 이런 수준의 사법 리스크를 잘 견뎌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다 이미 반영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아무리 재판이 있어도 총선 유세 잘 이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후보자잖아요. 후보자이기 때문에 본인 선거에 치중하느라고 재판을 못 받은 거에 대한 문제도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인 본인 선거 지역구에는 자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당에 소속된 후보자들 선거 지원은 그만큼 부족해진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본인 재판 때문에 후보자 지원 유세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국민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께도 본인 개인적인 재판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지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여러 멘트를 했어야 되는 건데 검찰의 공작이니 이런 글쎄요 본인 개인적인 비리인데 왜 검찰이 공작을 하겠습니까? 당내에서 불거진 문제가 커졌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보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국민께 사죄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김어준 씨와 문준용 씨 등이 제작에 참여한 이 콘서트에 참석한 것을 놓고 여당에서는 또다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행보 문 전 대통령 뭐 이런 적 없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밖에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예. 그것을 언행으로 드러낸 경우는 없잖아요. 특정 진영을 지지하거나 네네.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시점 이후부터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계세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네. 비판적 시각이라는 것은 잘 되길 원해서 갖는 거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진영 대 진영의 구도로 이 정부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 야당이라고 만약에 시칭을 했으면 개혁신당까지 응원해 주셨어야 되는데 유독 개혁신당은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영의 대표자인 양 어떤 언행을 했다는 것이죠. 뭐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신당, 그다음에 새미래 이 정도만 응원을 하고 나머지 야당에서는 개혁신당에 대한 멘트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 이 행사의 경우에는 이게 사적인 행사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아들인 문종 씨도 같이 기획에 참여해서 예.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티켓값이 11만 원이에요. 딴지일보에서 하는 티켓값 네. 11만 원인데 여기에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전에 만약에 참여할 게 예상이 돼 있었다면 사실 문준용 씨의 경제적 행위에도 도움을 주신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는 그러니까 진영이 행사하는 행사인 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본인의 아드님께서 또 기획하고 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행사인 점 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네.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영주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영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은 더 이상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총선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고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 총선에 나섰다는 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이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도저히 국민 한 사람을 지켜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예. 전직 대통령이 신문에도 불구하고 나왔고요. 개혁신당 얘기를 했는데요.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와 이렇게 헤어지지만 않았으면 당연히 개혁신당을 넣겠죠. 그런데 개혁신당을 범야권의 지대로 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개인적인 행보를 할 수 없습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관여된 거에 아버지가 오는 게 뭐 큰 잘못입니까? 예. 거기다 이 기획하는 데 있어서 탁하민 전 행정관도 있고요. 예. 본인의 인연과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콘서트나 어떤 행사를 여는데 네. 안 와본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전직 대통령을 거의 뭐 그 경남 지역에 아예 간방처럼 가둬놔야만 그 네. 직성이 풀릴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아니,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그 발언들을 회자하면서 생각하면서 예. 그런 상황에서 너무 미묘한 시기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6.25 전쟁의 다부동 전투는 패전이라고 하는 등 이 과거 발언이 계속 밝혀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의 역사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김 후보에 대한 민주당 입장 이런 거는 어떤 건지 서영주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김준영 후보 자체는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던져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역사학자로서 던졌을 때는 역사학계 내에서 논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연구했을 때는 이런 시각이다. 예. 또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엔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논박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네. 결국에는 이 부분은 김진영 후보가 만에 하나 결과를 떠나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나서게 될 때는 이 부분은 털고 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어떤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논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의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해명하면서 가는 것들이 본인의 큰 숙제로 이제 남지 않았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산납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제 또 이대를 졸업한 탈북민 출신의 김다혜 씨가 김 후보 사퇴 촉구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 이제 안기령 후보 등 이제 이대 출신의 민주당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후보 사퇴 논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주장이나 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또 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발언들이잖아요. 김 후보의 발언들이. 근데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해석의 범위를 넘는 그러니까 약간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하는 듯한 이런 어떤 모양새가 있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늘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그 역사적인 해석 범위를 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 특정 집단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러 본인들을 모욕했다, 명예훼손했다라고 느낄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편적 감정이에요. 그런데 특정 진영에 소속됐다고 심지어는 같은 당의 후보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를 되짚어 보면 이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의 반응도 떠올려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민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될 국회의원 후보 내지 국회의원들이 진영에는 눈 감는다 그러면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적 이익을 도외시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데 털고 가야 한다는 얘기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김준혁 후보가 그러한 뭐 서영주 대변인도 그렇고 많은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응이 직접 가서 사과하지도 않고 SNS에 올렸고요. SNS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노래까지 나오면서 선거운동 계속하고 있어요. 당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적당한 건지 이게 적절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의 심판 밖에는 뭐 기다릴 게 없다. 결국에는 지역 유권자들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싶으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틀 정도 사실상 남은 이 총선 기간 동안 지금 현재 김진영 후보에 대해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결국엔 국민의힘은 정치적이고 정쟁적인 어떤 판단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는 건 털고 가라. 이거는 뭐냐면 본인에게 이거는 숙제라고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선거운동하는 대신 이대를 가든 어디 본인에게 상처받은 분들에 있어서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지역 유권자들이 반성하는구나,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일부 이제 지역 유권자들이 이거 뭐냐,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뭐 당내에서도 서영교 최고위원도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은 분명히 이거를 잘했다고 하지 않고 이 후보가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이분이 국회의원을 맡을 만하다라고 해서 공직자 후보 추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놓고 보니까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럼 추천을 처리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께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근데 믿을만하지 못한 사정들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께 했던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맡겨버리면 정당이 공직 후보자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맞습니다. 여야 공이 공천을 할 때 추천을 할 때는 잘 살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100% 무결점인 후보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오잖아요. 뭐 국민의힘도 뭐 대전에 있는 조수현 후보부터 시작해서 신범철 국방차관 지금 뭐 최수근 사람들 수사위원 봤는데도 사면시켜서 후보 주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결국 여야가 공이 향후에는 공천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와 들여다보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혁 후보는 그렇고요.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후보 본인의 흠을 잠시 덮어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양문석 후보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은 이제 물론 판결이 되진 않았지만 누가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한 거에 따르면 분명한 이건 부실 대출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 대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의 피선거권이 나중에 문제될 소지도 없잖아 있고 피선거권이 문제된다는 것은 공직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심지어는 당의 부담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본인이 이런 당과 관련된 문제 또는 국민과 관련된 문제에서 침묵을 지킨다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본인이 전 사후 문제도 사후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나서 만약에 차익이 생기면은 이 부분을 기부한다고 했죠. 뭐 네. 선거법상 위반되는 기부가 아니고 좋은 일에 쓴다고 했는데 근데 또 높은 가격에 이걸 내놨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굳이 높은 가격에 내놓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가질 돈이 아닌데 차익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놓고 높은 가격에 내놨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팔리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팔고 싶지 않다. 예. 이 사태만 지나서 당선되고 나면 본인의 국회의원도 지키고 그다음에 재산도 지키고 예. 이런 이전에 있었던 정치권의 일반적인 내로남불에 전형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네. 양문석 후보의 편파 대출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응. 지적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응할 범위는 넘어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문석 후보의 행태 자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민주당 내 이 지도부나 의원들 그다음 구성원들은 없습니다. 한 번도. 예. 뭐 일부 당원들께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금감원이 결국 말하자면 판단해 준 거잖아요. 불법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금감원이 결정을 해주면서 양문석 후보권은 이제 법적 책임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를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롯이 양문석 후보가 법적 책임과 그 지역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 5일, 6일 진행된 이 총선 사전투표 현장에서는요,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파 인증 행렬 이어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파 관련 발언을 겨냥해서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거나 극단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지한 사람의 일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파 한 달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 조 대표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 장소까지 바꿔가면서 윤 대통령 거기 가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대파를 저렇게 선봉에 나서서 하는 행동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선거지요, 선거. 선거다. 선거 전략.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요. 예. 뭐 설명을 떠나서 대파가 이렇게까지 먹는 음식이 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 조국 대표가 또 어록 하나 남겼죠. 이 윤석열 정부는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좌파 우파가 아니라 대파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국민들이 뭐야 하고 그냥 이게 귀뚱으로도 안 들으면 이거는 전략이라든지 어떤 뭔가 그 선거의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이 현 정부의 지금 현상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 대파 부분을 선관위에서 뭐 정치적 예. 표현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네. 야 이게 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이 대파 때문에 흔들릴 정도가 됐다. 이건 민심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제안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야당에서 파틀막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그럼 일제 3표 포창장 법인카드 들고 이제 투표장 가도 되냐 이렇게 맞대응에 나섰거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난 보궐선거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을 반대하게 되면 아쉽죠. 그런데 이건 선관위의 결정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대파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정치적 상징물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현출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정책을 반대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네네. 이분을 막는 것이라서 이전에 내로남불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국내심에서 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쟁할 것이 아니고 아쉽더라도 네. 새겨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